이게 개선이 돼야 국민들이 스스로 범인 때려잡고 정당방위 찾아야 될 이런 상황도 줄어드는 거고요. 미친놈도 줄어들 거라고 봅니다. 지난 영상에서 요즘 세상에 미친놈들이 정말 너무 많고 만약에 길에서 시비가 걸린 상황이다 그러면 그 상대방은 99% 확률로 이런 가진 거 없고 지킬 거 없는 미친놈일 가능성이 높다. 정당방위는 지금 우리나라 법 현실상 머릿속에서 지우는 게 낫다. 그러니까 그런 놈들 대거리 하지 말고 자존심 세우지 말고 그냥 피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과 의견을 남겨주셨는데요. 우리나라의 사법 현실에 대해 분노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이런 이유로 억울한 일을 당하신 분들 사연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상당수의 많은 댓글들이 그래서 영상 결론이 가급적 피하라는 건데 못 피할 때는 뭐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냐 라고들 하셨습니다. 사실 그 영상에서 못 피할 때는 어떻게 하시라 라는 것도 팁을 드리긴 했었는데 이분들이 말씀하신 건 못 피해서 싸워야만 할 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냐 라는 것 같아서요. 오늘은 결국 불가피하게 그 자리를 피하지 못하고 미친놈과 맞짱을 떠버렸을 때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으려면 어떤 조치를 해야 할지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우선적으로 챙겨야 할 게 뭘까요? 바로 CCTV입니다. 근데 CCTV가 없는 곳도 많죠. 그런 데는 인근 차량에 있는 블랙박스나 당시 목격자를 확보할 수 있으면 해야 됩니다. 얼마 전 국민들 공분을 샀던 보디빌더 폭행 사건에서도 때린 쪽에서 오히려 적반하 장식으로 쌍방 폭행 주장을 했는데 다행히 인근 차량에 있던 블랙박스에 당시 상황이 기록돼서 억울한 일을 안 당했었죠. 이런 CCTV 같은 증거자료 확보는 시간 싸움입니다.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CCTV도 보관기간이 한 달밖에 안 되고요. 사설 CCTV는 기간이 더 짧습니다. 그리고 확보하는데 경찰이나 법원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도 많죠. 사건 당일 혹은 다음 날이라도 바로 그 CCTV 관리하는 곳에 가서 그 영상 지우지 말고 보관해달라고 요청을 해놔야 되고요. 경찰에도 이걸 확보해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 경찰에서 이걸 잘 안 해줄 것 같은 데는 증거보전 신청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이건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내가 맞아서 다친 곳이 있으면 상해진단서를 떼놔야 됩니다. 우선 법적으로 단순 폭행죄랑 상해죄의 차이는 이제 많은 분들이 잘 아시더라고요.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라 피해자 합의가 있으면 그대로 사건이 끝나고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그렇지 않다. 법정형만 봐도 폭행은 2년 이하, 상해는 7년 이하라서 차이가 크고요. 상대는 상해진단서를 냈는데 나는 안 냈다? 그럼 이제 뭐 유리할 게 없겠죠. 그리고 형사에서 합의가 안 돼서 각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도 이 상해진단서가 유용한 증거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상해진단서를 떼줄 때 상해를 입게 된 경우에 대해서 이 환자가 말한 대로 한 줄 써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효력을 발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묻지마 폭행을 당했음 이라고 한 줄 써준다고 쳤을 때요. 상해진단서에 의사가 환자 말대로 써준 거라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상해진단서 작성 당시에 이미 이런 얘기가 서로 오갔겠구나 하는 정도는 증명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상해진단서는 사건 발생 이후 최대한 빨리 받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사건 발생일과 이 상해진단서 발급일 사이에 너무 간격이 벌어지면 상대 쪽에서 저 상해진단서 상에 상해하고 우리 이 사건은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각자 다른 일일 수 있습니다. 이런 주장을 할 수도 있거든요. 앞에 두 가지는 이제 싸운 직후에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기 위해 확보해야 될 것들인데요. 그러면 애초에 내 행동이 억울한 케이스에 해당이 돼야 되겠죠. 소위 정당방위에 해당이 돼야 된다는 건데요. 우리 형법과 판례에서 어떤 행위가 정당방위다 라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은 첫 번째, 현재 나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되고요. 둘째, 방어하기 위한 행위여야 되지 공격하려는 의사로는 하면 안 된다는 거고요. 셋째, 마지막으로 상당성이 있는 정도로만 그 방어 행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길거리 시비에 따른 싸움에 적용을 해서 말씀을 드려보면요. 상대가 먼저 공격할 때 그걸 방어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상대가 막 깐족거리거나 도발한다고 해서 내가 선제 공격을 하면 안 되고요. 방어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니까 어느 정도 상대가 제압이 됐을 때는 이제 그 행위를 멈춰야지 너 잘 걸렸다 하면서 계속 접해서는 안 되고요. 마지막으로 상대보다 강한 무기를 써서 너무 심하게 때려서도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상대가 먼저 나를 때렸다고 해서 주변에 쇠파이프나 칼 같은 걸 잡고 휘둘러서 상대가 크게 다쳤다. 그러면 이제 정당방위는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듣다 보니까 정당방위 참 어렵겠다 싶으시죠?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 정당방위는 일단 머릿속에서 지우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우리나라의 정당방위 적용에 많은 비판이 가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요건들을 너무 좁게만 해석한다는 데 있죠. 주로 미국하고 비교가 많이 되는데요. 미국은 총기가 허용된다는 이유 때문에라도 정당방위가 아주 폭넓게 인정된다고 하죠. 근데 요즘은 우리나라도 흉악강력범죄가 많이 늘고 특히 최근에는 묻지마 칼부림 같은 미친놈들 범죄도 정말 많이 늘어났고 조폭 양아치들의 횡포도 많이 늘어난 상황이라서
미국보다 안전하다고 보기도 좀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요새는 옛날하고 달리 CCTV, 블랙박스도 많이 보급이 돼서 거짓말로 정당방위 주장을 남용할 가능성도 많이 낮아졌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사기관이나 사법부에서도 예전보다는 정당방위 적용을 좀 전폭적으로 해줬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가만 보면 정당방위가 인정된 판례들은 오히려 예전 60년대, 7, 80년대 판례가 더 많더라고요. 그때가 강한 자만 살아남던 시대라 그런가. 사실 요즘도 그렇게 만만한 시대는 아닌데 말이죠. 그리고 좀 옆길로 새는 얘기긴 한데요. 같은 차원에서 현장 경찰관들의 무기 사용 허용 요건도 대폭 늘리고 이에 따른 면책 요건도 정말 크게 늘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현장 경찰관들은요, 총기는 던져서 맞추는 용으로 들고 다닌다, 이런 자조 섞인 농담을 할 정도로 총기나 이 무기류 사용이 쓰기가 어렵게 돼 있습니다. 무슨 3번 이상 경고하고 그 후에도 공격해오면 공격해온 순간에 하반신을 노려서 쏴라, 뭐 이런 식인데, 이거 뭐 사실상 현실 가능성이 없는 지침이죠. 어떻게든 이걸 지켜서 어렵게 쏘고 나면 이제 거기에 다친 범인들이나 유족들이 경찰관들 상대로 소송 걸어오고, 그러면 이제 칭찬 대신 징계가 돌아오고, 몇 년 동안 여기 맞서서 소송해야 되고, 이러니까 적극적으로 무기 사용해가면서 대응하기가 참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불이익 입는 건 치안 수요자들인 국민들이 되겠죠. 이게 개선이 돼야 국민들이 스스로 범인 때려잡고 정당방위 찾아야 될 이런 상황도 줄어드는 거고요. 미친놈도 줄어들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길거리 시비충을 피하지 못해서 부득이하게 싸우게 되었을 경우에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으려면 챙겨야 할 것들에 대해 알아보고 정당방위 요건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한 궁금증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고요. 댓글에 제 연락처를 적어놓을 테니까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